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5주차 1강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주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뭐 제주에 듣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시간은 12주차예요. 그래서 조금 안 맞긴 하지만, 그, 사실은 이 강의를 지금 또 두 번째 찍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주 전에 강의를 찍을 때,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50분 동안 떠들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뭐두 번째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나은 강의가 되겠죠. 강의하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10주차 2강과 3강이 같은 강의가 올라왔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착각을 해서 진짜 10주차 2강 강의를 3강에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꾸긴 했는데, 그 바꾸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아니 그 사이에 한 70명 정도가 들었던데 그 강의를, 그 중에 한 명만 이의를 제기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좀 불안해지긴 했어요. 잘 듣고 있죠? 예, 잘 듣고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가문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처음 시작할 때 세계의 탄생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제우스 가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들이 탄생하기 전에 뭐가 있었고, 또 최초의 신적인 존재, 그 뭐부터 시작해서 제우스까지 이르렀는지 이 얘기를 쭉 한번 훑은 거고, 신들의 세계를 훑은 거고, 그 이후에 영웅들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영웅들의 모험담들을 쭉 얘기하고, 이제 아르고호 모험까지 해서 모험담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유명한 가문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가문들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문들에 얽힌 여러 가지 사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그리스 비극, 그리스에서 꽃피운 여러 가지 인류 자산이 되는 문화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극이거든요. 드라마의 시작인데, 그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다루어진 것이 이제 그리스의 유명한 가문들 또는 왕가죠. 왕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왕가 몇몇 중요한 가문들의 얘기를 알아두는 것이 우리가 서양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이제 우리 막바지에 달했습니다만 그 가문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 강대인 선생님 책을 한 학기에 다 다루기에는 그 책이 분량이 많고, 그리스 신화가 한 학기에 담기에는 너무, 그걸 또 다 담으면 내용이 너무 듬성듬성해서 좀 의미가 좀 적고, 다 담자니 15주에는 좀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있는데, 그래도 또 마지막 주가 되니까 마음이 급해서 조금이라도 더 전달을 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이제 한 세 번 남은 이 강의는 조금씩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그 카드모스 집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카드모스가 말년에 은퇴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손주들한테 넘겨주든가 아들한테 넘겨주죠. 근데 중간에 낀 얘기입니다. 이건 암피온과 제토스라는 두 쌍둥이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테베의 성벽을 둘렀다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테베가 좀 이후에 나오겠지만, 아르고스의 공격을 받아서 물리칩니다. 테베의 성이 난공불락이었던 거죠. 그만큼 또 전설이 있고 신화적인 성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을 두른 사람도 신화적인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테베의 성벽을 둘렀다는 인물들인데, 말하자면 이제 테베가 건립된 것과 관련된 신화의 또 다른 판본인 거죠. 카드모스 계통과 별도의 판본인데, 여러 판본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이제 맞추는 과정에서 카드모스 집안 얘기에 끼어 들어간 거죠. 별도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피온과 제토스가 그 테베를 장악했던 시기를 이제 어린 왕이었던 라이오스의 섭정 기간으로 이제 설정을 했던 겁니다. 자, 얘기인즉슨 안티오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제우스가 또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제우스가 좀 채신머리 없게 사티로스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양이거나 뭐 염소, 다리를 하고 있는 그 존재 사티로스의 모습으로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뭐 제우스인 줄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기 딸이 외간 남자랑 자서 뭐 애를 뱄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서 달아났다가 집에서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숙부였던 리코스에게 잡혀옵니다. 그 잡혀오는 와중에서 해산을 해서 그 아이들은 숲에다 버렸는데 그 아이들 쌍둥이를 낳는데 목동들이 데려다 키운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뭐 얼마나 그렇게 한이 맺혔는지 죽고 마는데 안티오페를 징계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 숙부 리코스와 숙모 디르케가 이제 학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 테베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이 형제가 넘어왔다가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테베에서. 디르케 학대를 받다가 도망가서 역시 또 다 큰 두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두 아들이 처음에는 이제 엄마인지 모르고 안 도와주려고 하다가 목동중의 사연을 얘기하니까 알고 엄마를 도와서 디르케가 원래 그 안티오페에게 못되게 굴려고 했던 게 소에 묶어서 끌고 다니게 하려고 했는데 머리채를 속꼬리에 묶어서 끌게 다니면서 죽게 하고 리코스까지 살해를 합니다. 근데 리코스가 이제 마침 이 어린 왕 라이오스의 섭정 기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레온이라는 뒤에 나옵니다만 크레온이라는 사람과 친해서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 전 왕이 아버지 왕이 라이오스가 어려서 죽고 그러니까 이제 섭정 기간이었던 것으로 설정이 돼 갖고 이 리코스가 그때 다스리고 있었는데 리코스가 죽고 이 암피온과 제토스가 권력을 잡은 거죠. 제토스는 이제 그 테베라는 여인이랑 결혼을 해서 테베라는 도시 이름이 생기게 된 유래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암피온은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니오베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니오베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만 7쌍의 아들, 딸을 낳은 거죠.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낳았다는 버전이에요. 뭐 그걸 뜻한 게 이 암피온과 제토스가 이제 테베의 성벽을 두를 때 암피온은 일을 하지 않고 리라 연주를 해갖고 그 돌들이 음악을 듣고 저절로 가서 쌓였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제 리라의 줄이 현악기거든요. 이렇게 옆에서 타는 현악기인데 기타의 뭐 전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줄이 7개였거든요. 그래서 그 줄 개수에 맞춰서 성벽도 7개. 그리고 아들도 7, 아들도 7, 딸도 7. 뭐 이렇게 맞춰진 거죠, 다. 그런데 이제 이 니오베란 여인이 자기 아들, 딸들이 많은 데다가 다 잘생기고 미남 미녀라서 복에 겨워서요. 그래서 신들의 흉을 본 게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엄마였던 레토 여신을 흉본 겁니다. 여신은 뭐 아들, 딸 둘밖에 못 낳는데 나는 아들, 딸 7씩이다. 그걸 다 잘생겼다. 근데 이게 그리스에서 비극의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흉보고 넘보고 조롱하고 이러는 것. 휘브리스라고 부릅니다. 오만방자 뭐 이런 뜻인데 휘브리스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레토가 경노하여 하나뿐인 아들과 딸들에게 복수를 하라.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딸들을, 아폴로는 아들들을 다 활로 쏘아 죽입니다. 그래서 뭐 한 명이 살았다 뭐 이런 버전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때 이제 암피온도 같이 사망했다라는 설이 있는 거고요. 니오베는 자기 자식들과 남편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보다 못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돌이 됐다.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해서 제토스 안피온 정권이 무너지고 라이오스가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외국으로 피신해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라이오스가 복권되고 펠롭스에게 갔었는데 펠롭스는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고 뒤에 뭐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니 뭐 그 트로이 쪽 사람인데 그 펠롭스에게 망명을 가 있다가 이때 이제 사건을 저지른 것이 그 펠롭스의 아들 크리시포스가 상당한 미남자였는데 그 크리시포스를 사랑하게 돼서 그래요 동성연애인 거죠. 근데 심지어 납치를 해서 그러니까 대배로 납치해 온 거죠.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수치를 못 견디고 크리시포스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때 이제 저주가 내려서 결국 이제 오이디푸스 비극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 여기 여인이 누워 있고 저 뒤에 보면 여기 보이시죠? 예, 이게 이제 제우스의 모습입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으면 좀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제우스가 지금 여기 화면에 잘 보이진 않는데 사티로스의 모습으로 변해서 안티오페에게 다가서는 모습. 하늘에는 뭔가 축제 분위기가 있죠. 꽃마차가 날아다니고 이 동그랗게 보름달 모양처럼 돼 있죠. 이게 좀 독특하죠. 보통 이제 그림이 보통 이제 사각형 캔버스 안에 담기는데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담길 때 이 동그란 형태를 론도라고 부릅니다. 이 작품은 프란츠 안톤 마우베르치 주피터와 안티오페라는 작품이고 1780년경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색깔이 화사하고 뭐 좀 약간 데코레이션 많고 로코코풍이라고 보통 하죠. 그렇고 그 다음이 요거는 이제 일단 분위기 보시면 폼페이 벽화라는 걸 아시겠고 폼페이 벽화가 그려질 건데 아까 얘기했던 안피온과 제토스가 자기의 엄마를 못 살게 굴었던 니르카를 그대로 복수해주는 장면입니다. 질질 끌고 가는 그 장면이죠. 이거는 이제 폼페이에 있는 베티우스의 집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프레스코화. 저 끝에 있는 그림은 이제 부조로 돼 있는데 안피온과 제토스가 이제 성문을 만들 때 풍경이죠. 리라를 한쪽에 들고 있는 쪽이 이제 안피온이고 이거는 율리우스 트로첼 제투스 아니 율리우스 트로첼이군요. 율리우스 트로첼이라는 사람 작품이고 1840년에서 50년 사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동네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아테네가 지역 아테네가 있는 아테네 지역 아티카라는 거 여기가 아테네고 보이오티아 지역이고 테베는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르고스인데 일단 알아두시는 게 테베와 아르고스가 가깝게 있다는 거 나중에 여기서 쳐들어갈 거거든요. 그 정도 얘기. 뭐 나머지는 뭐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으니까. 자, 이게 뭐 니오베의 자식들이 여기 아르테미스가 있죠. 구름 위에 올라타서 활을 쏘고 있고 아폴로는 저 날아다니면서 활을 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렇게 할 일 없이 죽어가는 장면들. 니오베가 한쪽 가슴을 이렇게 드러낸 것은 내가 이 젖으로 이 아이들을 먹여 길렀는데 뭐 용서해달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런 포즈로 돼 있는 거고 이건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프랑스 혁명기의 화가 혁명 화가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프랑스 혁명 정신을 잘 나타내는 그런 화가입니다. 달라스에 있다고 하는 미국 달라스에. 자, 이걸 보시면 이렇게 얼핏 그 윤곽선이 여인의 윤곽선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터키 지금 터키의 마니사 지역에 있는 시필로스 산이라고 합니다. 시필로스. 뭐 산에 있는 암벽이죠. 여기 뭐 나무가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큰
바위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위핑 락, 우는 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돌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이 지역에 니오베와 관련된 신화가 옛날부터 전해지고 이 바위가 바로 니오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다가 자 계속해 봅시다. 자 드디어 이제 오이디푸스 얘기. 아니 뭐 우리 뭐 당군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느 가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선조의 이름을 따는데 여기 오이디푸스 가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이 가장 마지막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름을 딴 거죠. 후손인데 그만큼 오이디푸스는 유명한 거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오스트리아의 그 심리학자였던 프로이트, 지금트 프로이트가 인간의 어떤 심성이 구성될 때 그 중요한 요소로 이제 욕구를 들었고 그 중에 중요한 욕구가 또 성욕이고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자신의 아주 어린 시절에 의식이 형성되던 시기에 자연스럽게 엄마에 대한 사랑이 싹트게 되는데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을 가로막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거죠. 아주 어릴 때 얘기예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던 시절에 무의식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자기는 꼬맹이고 말도 못하는 어린 시절이니까 엄마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아버지를 미워하나 나중에는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롤 모델이 되고 사회적 자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우리 걸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한 겁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거죠. 워낙 뭐 이 얘기들은 유명해서 최근에 재밌는 사례를 알게 됐는데 스트라빈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작곡가가 있죠. 20세기 초에 활약했던 작곡가인데 이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이 오이디푸스 왕을 가지고 오페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건 오이디푸스 왕은 뭐 원래부터 전해졌던 신화기도 하지만 이걸 이제 소포클레스라는 요즘 여러분들 과제 중간고사 과제 채점하고 있는데 이 소포클레스 작품을 많이 썼더라고요. 오이디푸스. 그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을 소포클레스가 비극으로 만든 거죠. 그리스어로 된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스트라빈스키는 그 오페라를 작곡할 때 대본을 못 썼냐면 장콕도라는 프랑스 시인이 있습니다. 그 장콕도라는 프랑스 시인이 프랑스어로 각색을 한 거죠. 뭐 내용은 크게 안 바뀐 것 같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프랑스어로 각색한 대본을 프랑스의 카톨릭 사제가 라틴어로 번역한 것을 대본으로 삼았대. 낯선 효과를 갖기 위해서 모르는 전혀 알 수 없는 말을 들어야 음악에 더 집중이 되고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근데 이제 너무 줄거리를 모르니까 가수들은 이제 뭐 라틴어 노래를 하지만 관객들은 저게 어떤 진행인지 무슨 장면인지 모르니까 해설을 넣습니다. 해설자가 나와서 해설을 하는데 그 해설은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을 상대로 했으면 프랑스어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했었대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말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스트라빈스키라는 러시아의 현대 작곡가가 2500년 전에 소포클레스가 그리스어로 쓴 작품을 장콕도가 불어로 각색한 것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한 것을 현지어로 해설하는 이렇게 다국적 문화가 얽혀있는 언어가 여러 번 바뀌는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는 대단한 작품이라는 소리이기도 하고 그리스 문화가 얼만큼 우리 현대까지 계속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어, 라이오스는 왕위를 이제 다시 되찾았는데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오카스테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생길까 고민해서 역시 신탁을 받으러 가죠. 델피에 신탁을 받으러 갔더니 어떻게 아이가 생기는지는 안 알려주고 너의 아들이 너를 죽이고 너의 아내와 결혼을 할 것이다. 이런 신탁을 끔찍한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잠자리를 안 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포도주를 먹고 실수로 그래서 결국 아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버님 아들이었고 덜컥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쇠꼬챙이로 양 발을 뚫어서 묶어서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아마 오이디푸스란 말이 이름이 워낙 있어서 거기다 맞추기 위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이 오이디푸스가 바로 이제 발이 부었다는 뜻입니다. 오이푸스라는 말이 발이거든요. 오이두스가 이제 부은 뭐 이런 말이니까 부은 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쇠꼬챙이 뚫어서 꿰서 그 테베 왕가의 양과 뭐 이런 가축들을 치는 목자가 있어요. 전속 목자가 그 목자에게 주고 산에 가서 죽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자가 늘 이렇게 가축들을 몰고 가서 풀을 뜯기는 곳이 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갔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겠고 거기가 이제 어떤 산이냐면 키타이론 산이라는 곳인데 그 키타이론 산은 그 코린토스 아까 나왔던 여기 있다. 코린토스가 요 지역이에요. 보일래나? 확대를 하면 여기 보이죠? 여기 코린토스. 여기 요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테베가 있고 옆에 코린토스가 있고 또 아르고스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바로 여기가 이제 그리스 본토가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마치 여기에 딱 연결된 것처럼 돼 있잖아요. 여기 좁은 지협이라고 그래. 지협. 땅이 좁은 곳. 요 사이에 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키타이론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양치기가 가축들을 풀 뜯어먹이기 위해서 키타이론산 에 드나들면서 코린토스 왕가에 속한 또 그 목자와 자주 만난 거죠. 이게 뭐 여름인가? 그때 되면 너무 더워서 이렇게 낮은 지역에 있으면 안 되니까 올라가서 이제 풀 뜯어 먹인다 뭐 이런 얘기던데. 그래서 자주 정기적으로 만났던 거죠. 그래서 친했기 때문에 그 코린토스 왕가 소속의 목자에게 아이를 넘긴 겁니다. 또 말을 안 듣나? 네. 근데 이제 마침 그 코린토스 왕가에 아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받아보니 잘생겼죠. 왕의 양자로 코린토스 왕이 양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이제 무럭무럭 컸는데 뭐 사람들과 무슨 어떤 뭐 술자리에서 싸웠나 뭐 이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화난 김에 주워 왔다 뭐 이런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고민이 돼서 또 델피에 신탁을 받으러 간 겁니다. 신탁을 받으러 갔더니 그러니까 내가 이 집 자식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봤는데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주고 너는 너희 아버지를 죽이고 너희 엄마랑 결혼할 것이다. 녹음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내가 친자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깜짝 놀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 델피에서 내려오다가 테베 쪽으로 가는 길하고
코린토스로 가는 길 이렇게 삼거리로 갈라지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서 테베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코린토스로 가면 자기 아버지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삼거리에서 갈라져서 테베로 가다가 진짜 아버지인 라이오스 왕이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자기 버렸던 아들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애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델피로 신탁을 받으러 가는 길에 이 삼거리 숲길에서 만난 겁니다. 근데 뭐 오이디푸스는 너무 울적하고 인생이 왜 이러나 뭐 그렇고 싶었겠는데 이 아버지 일행이랑 지나가다 이제 부딪힌 거야.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울적한 김에 그랬는지 오이디푸스가 이 일행들을 다 때려 죽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뭐 그 왕이니까 마차를 타고 가마를 타고 이제 뭐 가마인지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탄 채로 뭐 지팡이로 이제 오이디푸스의 머리를 때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만 도망치고 나머지는 이제 몰살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당신은 뭐 아무래도 좀 법에 그 지배가 이렇게 확고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베 쪽으로 갔더니 테베는 테베대로 어떤 난리가 났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 괴물 아시죠? 스핑크스. 얼굴은 여자 얼굴인데 몸은 사자 몸뚱이를 하고 있는 그 스핑크스가 느닷없이 테베에 나타나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퀴즈를 냅니다. 그래서 긴 버전은 이거예요. 두 발이기도 하고 세 발이기도 하고 네 발이기도 한데 이름은 한 가지이며 발이 가장 많을 때 발 힘이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좀 긴 버전이고요. 짧은 건 그런 거야.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인 것. 이렇게도 하거든요. 뭐죠? 여러분들 다 이제 좀 더 외우고 계시죠? 인간입니다, 인간. 태어나서는 이제 갓난쟁이들 기어다닐 때니까 네 발이었다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해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나이 들면 이제 허리가 구부러져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 세 발이 되는 거죠. 이름은 한 가지고 발이 가장 많을 때 발 힘이 가장 약하죠. 어린아이일 때.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심오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수수께끼 같은 방식의. 근데 이제 그런 수수께끼가 보여주는 상징하는 바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핑크스가 던진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맞췄고 스핑크스가 사람들이 그 퀴즈를 못 맞히면 죽였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스스로 절벽에서 뛰어나 죽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큰 우환을 없앴기 때문에 영웅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테베 사람들이 델피에 가다가 이름 모를 나그네에게 죽은 선왕 라이오스의 미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오카스테르와 결혼시키고 왕국을 주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왕국만 가질 수는 없어요. 옵션이 아닙니다. 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그리스를 비롯해서 이제 서양에 이제 지참금 제도가 있었던 시절이 있죠. 아마 그리스는 지금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여자 결혼할 때 친정 집안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여자한테 재산이 있으니까 어떤 이제 뭐랄까 자기 권리 이런 것들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반대인 겁니다. 재산에 여자가 붙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그 재산에 그 처분권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죽는다, 이혼한다, 그러면 친척 중에 누구랑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 재산이 어딘가에 귀속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뺏기면 안 되니까 뭐 등등의 이유로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왕녀나 또는 뭐 여왕이나 이런 거 결혼하면서 나라를 받게 되고 보통 절반을 받고 또는 뭐 전체를 받고 이런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오카스트랑 결혼을 했고 자식을 넷을 낳았어요. 아들 둘, 딸 둘. 근데 그래서 잘 통치하고 잘 살았는데 또 어느 날 나라에 질병이 도는 거죠. 그래서 신탁을 받아보니
선왕 라이오스의 살해자가 아직 벌을 받지 않고 이 나라에 숨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마치 오이디푸스가 탐정처럼 집요하게 이제 범인을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혼자 도망쳐서 살아남았던 그 사람을 수소문하고, 또 이 나라에 이제 유명한 예언자가 있는데 테이레시아스라고, 장님이에요. 눈이 멀은 사람인데 테이레시아스를 불러들이고 뭐 등등 이렇게 막 민활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테이레시아스에게 뭐 범인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테이레시아스가 얘기할 수 없다. 당신 내가 얘기하면 후회할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오이디푸스가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국가 중대사에 네가 혹시 내 미오카스테의 오라비가 있는데 크레온이랑 짜고서 나를 지금 왕위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쿠데타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이 테이레시아스가 결국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요. 게다가 도망갔던 그 사람도 사실은 도망을 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죠. 숨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증언을 하고, 또 코린토스로부터 사절이 옵니다. 코린토스에서 왔던 사절이 얘기하기를 코린토스의 왕이 돌아가셔서 코린토스의 왕위를 이어받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이디푸스가 야 신탁이 틀렸구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닙니다. 뭐 폐하께서는 뭐 그렇겠죠.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맞춰지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오카스테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목을 메어 죽고, 오이디푸스는 뒤에 사진 나오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많이 입던 옷 중에 하나가 페블로스라고 하나? 그러니까 네모난 긴 천을 이렇게 접어서 몸에다 한 바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몸 두르는 겁니다. 이것도 뭐 법칙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띵 둘러서 이게 뭐 따로 단추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양 끝을 이렇게 한쪽 어깨에 모이게 해서 그거를 브로치로 깹니다. 이 브로치가 크죠. 그 브로치에 있는 핀으로 자기 두 눈을 찌르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을 안 본 내 눈을 버린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자의인지 타의인지 애매하게 처리됐습니다만 테베를 떠나서 망명길에 오릅니다. 근데 이 네 자식 중에 안티고네라는 자식만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거죠. 아버지이자 형제, 같은 어머니에서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포클레스 작품 중에 오이디푸스 말고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떠돌다가 아테네 근교에 있는 콜로노스라는 곳에서 눈을 감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옵니다만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이 아버지가 죽자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네가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둘이 이제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씩 돌아가며 통치하기로 했는데 에테오클레스 아마 형이겠죠. 에테오클레스 먼저 통치했으나 왕위를 넘겨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두 형제 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사연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버전이겠죠.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자신이 이렇게 몰락하는 순간에 자기 자식들이 몰라라 하니까 분노한 나머지 너희들은 서로 싸우다 죽어라 뭐 이런 분노를 했고, 그 분노에서 한 말이 이제 실제로 실현됐다는 거죠. 근데 이 형제가 싸우게 되니까 어떤 신탁이 또 떨어졌냐면 오이디푸스의 무덤을 갖는 쪽이 승리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오이디푸스를 모시려고 이 콜로노스로 달려오고 있었고, 오이디푸스는 거기 가기 싫어서 테세우스, 아테네 왕이었던 테세우스에게 도움을 청해서 콜로노스에 정착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테세우스 얘기할 때 테세우스가 통치할 때 민주주의의 수호자, 선한 왕, 인자하고 타인에게 관대하고 이런 왕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했죠. 미화된 거겠죠. 뭐. 근데 이게 소포클레스 버전이고요. 당연히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일리아스에는 이제 장님이 안 되고 왕을 계속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오디세이아 같은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보통 얘기하는 그 오디세이아에서는 이오카스테가 자식 없이 그냥 자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포이니케어인드는 그 또 다른 비극에서는 아들끼리 죽을 때까지 살아 있어서 아들끼리 싸울 때 이제 말리는, 중간에 말리는 그런 그림들도 남아 있습니다. 사연이 길죠. 뭐 여러분들 이제 뭐 국어감을 써본 사람들, 소포클레스로 써본 사람들은 이제 뭐 다 아는 얘기겠습니다만, 자, 이 장면은 이제 오이디푸스가 코린토스에 입적되는, 양자로 입적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요한 하인리히 켈러, 스위스 사람이래요. 1692년에서 1765년. 작품 연대는 안 나오고 18세기,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사람이래요. 버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코린토스의 왕비잖아요. 이런 번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삼거리에서 자기 아버지 일행을 때려 죽이고 있는 오이디푸스입니다. 발달된 근육 잘 보여주고 있고, 위에 있는 게 라이오스 왕이겠죠. 뭐 파이프 같지만 쇠는 아닐 테고. 이 작품은 조셉 블랑크 1867년 작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핑크스의 퀴즈를 풀고 있는 오이디푸스인데, 원래는 이제 저거예요. 그 그리스 화병인데 이거를 복원한 그림 형태인 겁니다. 여기 오이디푸스라고 쓰인 거고 스핑크스라고 쓴 건데 이거 정확히 안 나왔네요. 남자 얼굴처럼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원래 작품은 기원전 470년 작품이고요. 에트루리아 박물관에 있네요. 이거는 얼굴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원래 작품이 그런 건 아니고, 요거가 이제 그 오이디푸스가 여전히 스피크스와 근본적인 질문을 맞대하고 있는 장면인데, 오이디푸스의 그 모습이 되게 담대하죠. 예.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봐야겠죠. 이쪽에 보시면 저 뒤에 뭐 도시도 있고, 여기는 틈바구니, 인생의 어떤 위기의 틈바구니 같아 보이고, 한 사람이 이게 도망가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나타나 있어요. 스핑크스와 대면하고 있는 것이고,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이 작품은 1864년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오이디푸스 역을 했던 연극 배우를 그린 그림이에요. 장 무레술리라는 프랑스 배우인데, 이 연도는 안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을 이제 브로치로 마감을 하는 거죠. 여기 브로치는 강조가 안 돼 있습니다만,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1896년도, 근데 역시 이것도 연극에서 한 작품인데, 루이스 부베메스터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덜란드 배우입니다. 역시 오이디푸스 역을 맡고 있고, 자기 눈을 찌른 장면을 연기한 모습이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방랑하고 있는 오이디푸스와 그의 딸 안티고네입니다. 이 작품은 이게 좀 재밌는 책에 들어간 사파인데, 모든 민족들의 신화와 전설이고, 부제가 그리스, 독일, 영국, 스페인, 스칸디나비아, 데니시가 덴마크, 프랑스, 러시아, 보헤미안, 이탈리아와 다른 소스들,
마샬로부터 가져온 유명한 이야기들 뭐 이런 긴 제목을 갖고 있어요. 마샬 로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번역 요약을 했겠죠. 연도를 안 가져왔네요. 요즘 것 같지는 않을 거고. 자, 요거는 콜로노스를 표시한 건데요. 이게 이제 콜로노스가 당시에는 아테네 근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테네가 확장됐기 때문에 아테네 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아테네 윤곽이고 요쯤에 콜로노스가 위치한 거죠. 요거는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가 자기를 모시러 온 아들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마다하고 있죠. 여기 안티오페가 있고 또 한쪽에 딸 이름이 지금 까먹었네요. 이 작품은 장 안뚜안느 테오도레 지루라는 사람이고 여기도 이 사람 연도 1788년 작품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할까요? 이렇게 없으니까. 네. 전에 할 땐 여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테오클레스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폴리네이케스가 아르고스로 가서 또는 에테오클레스가 1년 동안 통치할 때 자리를 비워줘야 되니까 폴리네이케스가 아르고스로 먼저 가 있었다가 뭐 이런 이제 버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르고스로부터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오죠. 자기 조국 테베를 쳐들어오고 왕권을 찾기 위해서. 이 사연이 어떻게 되냐면 폴리네이케스가 이제 아르고스로 갈 때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갔대요. 그리고 마침 그때 같은 시기에 이 아르고스의 궁정에 방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리돈의 튀데우스라는 사람인데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칼리돈에서 멧돼지 사냥을 해서 잡았던 그 멧돼지 가죽을 뒤집어 온 사람은 튀데우스. 각자 다른 가죽을 쓰고 왔는데 뭐 잠자리를 두고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의자를 두고 싸웠다는 얘기도 있는데 밤에 와서 이제 둘이 컴컴할 때 와서 뭐 그랬다는 건데 밤에 이제 시끌시끌해서 나가 보니까 건장한 청년 둘이 와서 이제 그렇게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신탁을 받은 거죠. 딸들을 사자와 멧돼지에게 묶어라. 그런 신탁을 듣고 사익감들이 왔다. 그래서 각각 딸이 둘 있었는데 각각 결혼을 시키고 사연을 들어본 거죠. 근데 칼리도는 고향에서 친척을 죽이고 추방당해서 일로 온 거고 폴리네이케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에테오클레스의 통치 기간 중에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에테오클레스가 왕위를 물려주지 않아서 화나서 도움을 청하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버전은 이제 화나서 온 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르고스 왕이 그 얘기 듣고 또 마침 이 티데우스도 고향에 있는 자기 아버지 오이네우스가 다른 친족에 의해서 왕위가 찬탈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사위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너의 동네 문제도 해결하겠다.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고 군사를 몰고 아르고스 왕 아드라스토스가 테베로 쳐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칼리도의 멧돼지 얘기를 잠깐 좀 정리하면 여기 좀 추가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오이네우스 왕이었는데 칼리돈의 왕이 오이노스랑 의미 비슷하죠. 이게 의도적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포도 수확을 마치고 신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도 수확에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거 빼먹은 거죠. 사실 묘한 게 있습니다. 농경 문화와 수렵 문화 또는 그런 갈등 이게 이제 카인과 아벨이라는 형태로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감사제를 올렸는데 사실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야생이 원래 세상은 야생이죠. 근데 거기에 일부를 헐어갖고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간간히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뭐
멧돼지가 내려와서 농작물을 훼손해 갖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것이라는 게 야생의 일부를 인간이 침범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그러지 않아서 아르테미스가 분노해서 멧돼지를 보내서 이제 농작지를 파괴하고 사람과 가축을 해치게 한 거죠. 뭐 어, 털이 무슨 칼날 같고 뭐 그런 괴물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야생과 인간의 갈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때도 메테시, 지금도 메테시. 헤라클레스가 죽였던 일부 괴물들도 그렇게 농작물 해치는 새나 뭐 이런 멧돼지 이런 것들, 사자도 가끔 나오지만, 그래서 이 멧돼지를 처치하기 위해서 많은 용사들이 모였던 거죠. 그 얘기 이제 뒤에 올 건데, 그 전에 그림 몇 가지. 이 장면은 이 티데우스가 굉장한 장사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르고스의 왕이 그 테이베를 쳐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로 해결하기 위해서 티데우스를 사절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에테오클레스겠죠. 에테오클레스가 이 티데우스를 죽이기 위해서 50명을 잠복시켰는데 49명을 죽이고 한 명을 돌려보냈다. 뭐 이럴 정도로 대단히 용맹한 장수지만 되게 또 잔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뭐냐면, 이게 정식으로 남아있는 버전은 그렇게 뭐 유력한 버전은 아니지만 이게 소포클레스 아니지, 오이디푸스의 또 다른 딸인 이스메네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그림에 이스메네인데, 이스메네를 티데우스가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 일부 버전이 이런 판본이 있는데, 요 마침 여기 이 항아리 그림에 요 장면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스메네는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 테베가 그 아르고스의 공략을 받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성벽이 7개라서 7명의 용맹한 장수들을 각각 한 개의 성벽을 맡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성문을 닫아거니까 공성전을 벌이고 있었던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그 테베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애인을 밖에서 만나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벽 밖에서. 그래서 만났다가 티데우스한테 발각이 된 거고, 애인은 도망갔고, 그래서 이스메네가 뭐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으나 죽였다. 뭐 이런 이제 버전의 그림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이네우스 왕이에요. 의자 앉은 장면인데 화병 그림이죠, 이것도. 앞에 거는 기원전 560년 작품이고, 이거는 기원전 500년 작품이네요. 뭐 오이네우스가 어떻게 유명한 사람인가 싶죠? 왜 화병에 담겼을까? 근데 사실은 이제 오이네우스가 누구냐면 데이네라이라, 그 네이아네이라, 그죠? 예. 헤라클레스의 부인의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티데우스의 형제예요, 네이아네이라가. 그래서 네이아네이라는 어떻게 됐어요? 그 헤라클레스랑 결혼하고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도중에 물을 만나서 그 물을 건네주는 그 켄타우로스 네소스죠? 네소스가 업어서 건네주는 도중에 겁탈하려던 것을 보고 헤라클레스가 죽이고, 네소스는 죽어가면서 당신 남편이 나중에 바람필 때가 있으면 내 피와 정액이 묻은 이 옷을 당신 남편한테 입히면 마음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죽었는데, 마침 그래서 그 입혀봤더니 헤라클레스가 타는 듯한 고통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화장시켜서 죽었다. 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이네우스 왕이 나온 거죠. 이 화병의 뒤편에 그 그림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오이네우스 왕이 아르테미스 여신만 빼놓고 제사 지는 장면인데, 이게 아르테미스 여신인 거겠죠? 요거는 1731년, 이게 이제 애칭 동파나 그림이에요. 버나드 피카트라는 사람의 작품이고, 요거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네소스 펜타브루스죠. 옆에 이제 네이아네이라가 있을 텐데 반만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 뒤에 얘기는 요 몇 대 사냥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져 갖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